어느 정도 체력이 좋아야 돼요. 체력이 안 되면은 그걸 못 버티죠. 못 버티죠. 근데 체력이 있다는 것은 정신력 자체가 깡다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쉽질 않은 거예요. 그 머리를 쓰는데 그러면 이게 산소 소모량이 엄청 많잖아요. 공부할 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뇌에서. 산소를 엄청 소비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신앙 운동은 아니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하고 또 이제 학벌 사회니까 학벌을 따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지만 사회적으로 접촉하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한 겹 입으면 초등학교 나온 거고 두 겹, 세 겹, 네 겹 입으면 고등학교 나온 거예요. 대학교 나온. 근데 여차하면 오버코트도 입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비싼 옷을 입었어. 박사 옷을 입었어. 근데 자, 따라하세요. 집안에 허드렛 일. 그거 할 때는 학벌 따지고 해요. 집에서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육체 노동자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학벌을 갖고 있다가 육체 노동하는 걸 거룩히 여기셔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요번에 대통령 당선될 때 흑인들 표가 전부 들러붙은 거예요. 노동자들 표가 다 들러붙은 거야. 왜냐하면 불법 난민을 들여와야 부정선거표를 얻어서 민주당 표가 낙태를 옹호하기 때문에 애를 안 낳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애를 안 낳고 피임하는 사람들이고 애를 많이 낳은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사람들이 공화당 표니까 애를 낳는 민족은 공화당 찍고 애를 안 낳는 족속은 민주당 찍으니까 표가 줄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운동하는 선거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유입을 시켜가지고 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불법 국경을 오픈해가지고 막 그냥 불법 이주를 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보이고 투표하는 게 불법이에요. 신분증을 보면 안 돼요. 신분증을 보는 것 자체,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애를 낙태하고 애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극빈자 멕시코 난민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법으로 절차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허드렛 일을 다 장악하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는데 이 사람들은 10분의 1만 줘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수백만 원을 줘도 허드렛 일을 할까 말까 그 정도로 인건비가 높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수십만 원 하죠. 그래도 서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트럼프를 찍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민주당 찍다가 공화당 찍은 거예요. 앞으로 자 따라하세요. 가난이 옵니다. 예, 사회적으로 오는데 누가 게을러서 오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정치 시스템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가난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왜 신분증을 보이지 않고 투표소에 들어가게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애를 낙태하고 막 이렇게 돼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애를 안 낳는 사람들, 피임하는 사람, 임신 중절 수술을 마음껏 하는 사람, 불륜해서 애가 생기면 띄워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몰래 음행을 했으니까 몰래 생긴 애는 또 지워버려야 되니까 성이 문란한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죠. 그러면은 아기가 안 나타나죠. 아기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 인구를 느려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려면 세금을 뜯어다가 그 극빈자들 불법 노동자한테 먹거리를 줘서 표를 내게 해야죠. 그러니까 세금 자체로 국민을 먹여줘서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윤리가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뭘 해버렸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그 통제사회가 오거든요. 통제사회가 오니까 어떻게 해? 얘네들이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즈, 하버드 나온 애들이 애기 임신 중절하고 트랜스젠더하고 청소년들도 성전환 수술하도록 세금으로 도와주겠다. 이거를 많이 배웠으니까 못 배운 것들은 윤리도 모르니까 학력이 높은 사람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윤리를. 근데 학력이 높은 것들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학력이 높은 애들이 음란하게 살아요, 미국은. 그래서 학력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이 많이 배우고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이 변태로 살거든요. 미국은 돈 많죠. 지 마음대로 놀고 자빠져도 사회에서 정죄를 안 하죠. 이러니까 많이 배우고 기득권이 있는 사람일수록 성윤리가 떨어지니까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더 해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하는데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정치 발언을 할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돈 벌려고 공부하면 안 돼. 돈은 뭐든지 장사가 되게끔 하면 돈을 버는 거지 전공에 맞출 필요 없어요. 돈은 뭐든지 비즈니스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따라하세요. 법과 제도의 불편성. 법과 제도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장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강제 코로나 제재가 들어가니까 마스크 회사가 불티나게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게 어떻게 정치 경제에 어떤 패턴이 바뀔 때 돈이 많이 벌리지 물건이 부족해가지고 돈이 많이 벌린다 그러면 경쟁업체가 바로 생겨서 돈벌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발명을 하고 뭐 이럴 때는 물질이 중요하지만 지금 물질 세계예요.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가 잘못돼서 큰 돈이 벌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가 잘못돼서 큰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사회의 그 갭만 딱 봐가지고 거기다 메꾸기만 해도 재벌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정치인인데 정치 후원금은 써야 돼요. 100억씩 들어와요. 그러면 100억씩 쓰라고 주는 정치 후원금 어디다 써야겠어? 정치인들이 뭐에다 쓰겠어? 국방계획 어떻게 하나 해봐. 싱크탱크 해봐. 해주고 군사무기 과학자들 이공계 사람들이 무슨 무기를 만든다 했는데 설계하는데 이게 박사들이 돈이 필요하다. 돈 좀 달라 이러면 막 100억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싱크탱크에서 그걸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와 연관해가지고 돈 비즈니스 버는 사람들은 다 학력이 좋아요. 학벌이 좋다고. 그리고 땀 흘려서 노동하는 거는 평소에 그냥 땀 흘려 노동하고 일을 하세요, 그냥. 근데 땀 흘려가지고 돈을 버는 게, 그거 좋은 거죠. 뭐, 이렇게 뭐, 목공을 해서 돈을 번다. 의자를 만들어서 돈을 번다. 얼마나 벌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팔리는 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자 따라하세요. 10% 마진. 10% 마진 해가지고 의자 하나 값을 얻으려면 의자 10개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나 구입을 통해서 구매와 판매, 상업행위를 통해 돈 벌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의자는 물건을 빌려 쓰기만 하지 돈을 쓰지 마. 의자가 필요해. 그러면은 의자를 살라고 안경을 10개를 팔아서 마진을 남겨서 의자를 하나 사거든요. 안경업자는. 자기가 의자가 필요해.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돼서 돈이 많이 벌릴 때는 물건을 많이 팔고 장사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부자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예? 복음과 관련돼 가지고 공식 예배할 때는 이렇게 방송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잘 공부하시라고. 근데 목사가 어떻게 사회가 변하니까 공부를 잘해서 사회가 사람을 발전할 때 불편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편한 게 어떻게 불편한지 알려면 사회가 변할 때 어떻게 불편하지? 그걸 알려면 나처럼 국민들을 생각하는 거야.
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러면 불편할 텐데. 그럼 바로 경제해법, 정치해법, 군사해법, 교육해법, 교육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못 바꿔. 그러면 사교육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원 업체들 재벌이에요, 지금. 국영수 가리켜서 재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국영수 가리켜서 재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예? 입시학원 원장님들 재벌이에요, 재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외 선생 중에 수학 과외가 제일 많거든요. 국어 과외보다 수학 과외를 더 한다고 국어나 체육 과외보다.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 많이 돈 벌죠. 근데 그걸 고용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크게 돌려버린 거예요. 결국은 재주가 많아서 공부 많이 했는데 수학 선생님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더 버는 건 뭐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볼 줄 아는 그 사회 구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을 벌 물건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주세요. 야, 그냥 너 가져. 그리고 남는 게 있잖아요. 물건 우리가 다 써요. 학생 때. 어른 되기 전에 청소년 때 안 쓴다고요. 자기 일에 공부하는 데 바쁘면 물건을 더 안 쓴다고.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예쁜 팬시 무슨 핀이나 이런 뭐 이렇게 브로치나 이런 거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제일 예쁜 건 몰래 가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예쁜 거는 잘 안 달 거 아니야. 그러면은 포장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넉넉함을 주세요. 계속 이렇게 주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심으라고. 그건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언니한테 선물 받은 생일 선물이야. 부럽지. 예? 엄마가 또 뭐 머리끈을 예쁜 걸 해주세요. 그거 하나만 쓰지 않잖아요. 여러 개가 있잖아. 그것처럼 그거를 자기가 사랑하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못생겨도 사랑하는 할머니가 손녀딸 사랑해서 주셨다 그러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건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예. 필요 없는 거는 새 거 그대로 상태에서 누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딱 받으면 이것이 내가 쓸 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고 하는 건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란 말이에요. 예쁜 물건이 있어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냥 주라고 판매하지 마세요. 판매하면은 장사해야지 돈을 벌어. 어릴 때일수록 그냥 줘. 그리고 하나님 부를 그냥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네가 볼펜 줬으니까 나는 지우개 넣어줄게. 이렇게 거래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부를 그냥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를 그냥 주시는 게 굉장히 편하게 주신다고. 쉽게 주신다고. 굉장히 쉽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한 만큼 하나님도 그대로 그 방식대로 대해준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주시란 말이에요. 판매하지 말라고. 판매하지 말라고. 판매는 안 하죠. 매매업을 안 하니까. 그러나 네가 뭘 그때 줬으니까 널 주고 네가 그때 나한테 안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안 해줄 거야. 이게 영적인 판매업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원수야. 좀 까탈스럽고 불편한 사람일수록 뭐를 먹여? 거룩한 뇌물을 줘. 야, 너 가져. 그때 경찰 아저씨가 브로치 줬다고 수사하러 오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그걸 그 말 법이 없는 거야. 에? 할머니가 손녀딸한테 뻘래 주는데 그걸 누가 금지래요? 엄마도 모르게 주시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를 알고 어떻게 나하고 좀 관계가 껄끄러워서 좀 불편하잖아, 자기도. 그때 뭐예요? 복을 심는 거예요. 난 공부만 해야지 걔 사귀려고 학교 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음료수가 여러 개 있으면 또 옆에 친한 애가 또 시기 질투해. 그러니까 몰래 어떻게 해? 야, 이거 너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어떻게 해? 걔도
이 긴장이 있고 제 짜증나 막 이러는데 바나나 우유 먹어 이러니까 그래? 얘 괜찮은 애 같이 보이네. 이렇게 갑자기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 먹이고 키우면서 정을 붙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못 벗어나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호랭이 길들일 때도 어떻게 으르렁거리잖아요. 사람 물어 죽이는 존재도 먹이를 주면서. 그래서 야고 보세요. 모든 만물을 길들일 수 있는데 혀를 길들이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을 거룩한 관계로 부드럽게 관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먹을 거. 그래서 먹을 걸 자꾸만 접대하되 불편한 사람을 더 접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은 떡 하나 더 얹어서 2배로. 이게 불편하면 안 해줘요. 저놈의 새끼가 나한테 잘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겠다. 그러는데 너무 심각해서 이 전쟁 중이면 디펜스를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약간 긴장 관계가 도는데 말은 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싫은 기색내도 좀 부자연스럽고 요런 관계. 그럴 때 어떻게 해? 자꾸만 섬기세요. 뭘 들이밀어. 야 처먹어. 이러면은 또 싫어하니까 싹 못 주고. 그리고 원수되는 관계를 다 디펜스를 해놔. 그리고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부를 그냥 주세요. 열심히 돈 벌어서 사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저도 편안하게 나눌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혜도 어떻게 해요? 지혜도 정직한 자에게 따라하세요. 잠언 2장 7절. 정직한 자에게 가장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그러니까 예비하셨다는 건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번쩍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현상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는 게 어려운데 쉬운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요. 윗사람이 시킨 것만 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맞반응을 하지 마. 내 방식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못 살면은 거짓말하고 살아야 돼. 세상에 적응하고 사는 게 뭐예요? 세상에 맞춰 적당히 거짓말 섞어야지 자기가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 영역을 구축을 안 하고 열심히 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나쁜 의도로만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세계가 없으니까 숨을 곳이 없어 거짓말하고 버티는 거예요. 맞춰서 사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있으면 굴 속에 딱 들어가서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야, 뭐 좋아하냐 싫어하냐 뭐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있어야 거짓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 없어 뻥딱 남의 일이야. 자기는 하나도 할 게 없어. 자기는 을이야. 자기는 뭐에 반응에 반작용만 하고 살아야 돼. 이러면 거짓말을 하고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인들 눈치 보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없고 약해서 나쁜 사람이라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영역이 없이 착하게 사니까 사람한테 맞추느라고 힘들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착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영역이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느 평신도 사역을 하시는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는 기도 사역이고 안수 사역이고 설교까지 평신도가 다 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게 뭐밖에 없어? 끝나고 축도하는 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일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직자도 아니면서 성직자 행세를 하면서 장사하고 막 하는 사람 복 받는 거 내가 못 봤어요. 정직하게 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고 싶다.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부자 되고 싶은데 자기가 평신도 사역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거짓말 치는 것보다 부자 돼요.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게 정직한 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예수님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고전적인 신학 이론이에요. 왜?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을 흉내내고 배우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이병철 회장처럼 사업을 했겠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큰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제자다 이러고 교회 일에 막 나서요. 너무 돕기만 해야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서면은 책임져야 되거든. 책임지려면 예수님 제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영적인 복이 안 온다고. 권력과 부를 한 손에 쥐는 사울왕이 권력과 부를 쥐고 있으면서 회개하라 이러면서 제사를 집례를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권력과 돈을 한 손에 주면서 회개하라 이러면서 회개를 시키는 그 사역 절차가 있거든요. 구약 제사에 회개를 시키고 짐승 머리에 피를 뿌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졌는지 고백시키는 그것이 레위기에 명령이 돼 있어요. 그거를 명령하고 고백하라 이런 걸 한 거예요, 실제. 사울 왕이 자기가 제일 욕심 많으면서 그래서 왕권과 부와 권력과 소유가 날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사장님인데 설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직원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회사 경영을 할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려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욥처럼 착하게 살려면 부자였잖아요, 욥이. 그러면은 회사에서 기도실을 만들어서 기도하게끔 하지 회개하라 이러고 설교하지 마세요. 사장님들. 시험거리가 된다고. 자 보세요. 내가 설교하죠. 내 설교대로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날 꼭 무슨 사건 일으켜가지고 테스트하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면 모든 이기적인 다툼을 내려놓고 설교사에게 헌신해야지 하나님한테 이제 맞는 거를 덜 맞는다고. 근데 목사도 설교대로 안 사는지 아주 그냥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데 아니 테헤란로 금융회사 금융투자 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직원한테 회개하라. 여러분들 천국 가시길 원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금융사 사장님이 그런 게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합시다. 이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사역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요한처럼 살지도 않는데 세례요한처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재물복이 어디서 날아가요? 교회 활동 잘못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면 그 부 때문에 편안히 살아가요. 그 받을 때도 불안전하게 받잖아요. 편안하게 와요, 그게. 예? 제가 뭐 자주 얘기하는 복이 있어. 나한테는 파킹랏에 복이 있어. 내가 주차할 때는 꼭 좋은 자리 나. 문 열 때도 넉넉한 자리가 나.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그러나 내가 주차장에 가면 항상 나한테는 좋은 자리가 예비돼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나? 하여튼 나는 목사님들 모시고 다닐 때 미국에서 계속 내가 5시간 운전해드리고 계속 운전만 해드리는데 즐겁더라고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식사 접대하고 누구 모시고 이런 게 힘들진 않아요. 그 즐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30분 이상 운전을 하세요? 이러고 운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 사고 날까 봐 신경 쓰이는데 그런 걸 왜 하냐고. 근데 운전을 하면은 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정서가 있어야지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 되더라도 편안하게 부가 와야 돼. 난 부자는 아니지만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부를 주셨으면은 어떻게 돼요?
편안한 기대감이 있고 그게 부담스럽고 전쟁하듯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쟁하듯이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아 편안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안히 사는 건 기도하지 말고 감사만 드려요. 또 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파킹락 가면 또 자리가 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러지. 파킹락 좋은 파킹락을 저에게 예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감사만 하면 되고 어떤 분야에 복이 없어. 그러면 자꾸만 심고 잘해주고 접대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복이 오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지혜는 지혜로 돈 벌지 마세요. 지혜를 가르쳐, 똑똑해지도록 가르쳐. 그리고 돈을 수입으로 얻는 자는 하늘의 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교육업을 하시는 분은 천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돈 내고 배운 거 돈 받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천재의 복을 못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크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가려고 하지 말고 평생 경제적으로 남 밑에서 살지 않을 정도로 자립해서 살려는 정신자세로 공부를 하셔야 지혜가 와요. 세상 공부는 돈 벌어서 벌어먹고 살라고 가르치고 돈 받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늘에 완전한 지혜가 안 온다고. 그럼 벌어먹고 살라고 돈이 끼어있는 지혜란 말이에요.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취직이 어려우니까 취직이 쉽게 되고 자기 혼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직업이 좋은 거예요. 제가 경희대를 나왔는데 경희대에 한의과가 있어요. 한의과가 점수가 높거든요. 들어갈 때. 그게 왜 높은 줄 알아요? 한방 처리하고 남의 밑에서 있지 않는 거예요. 침 놔주고 자기 마음대로 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허약해? 그래 한 첩 지어줄게. 이거 지어주는 거야. 누구 명령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밑에서 살기가 싫은 자유로운 영혼 되기를 원하면 한의사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다니다가 원자력 발전소가 자꾸만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거 졸업했는데 다시 한의대 들어온 학생이 있었대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 원자력 공학 박사님 돼서 대학 교수님 되지. 그런데 그것도 줄 서야 되고 뭐 미국 박사 받아서 온다고 해도 그게 취직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해야 되니까 사회활동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뭐 온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니까 침 놔주고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야. 그게 뭐 성격적으로 좋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사람한테 시달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건 입학 성적이 높아요. 쉽게 입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뭐를 구입하려고 입시를 하는 거죠? 남한테 시달리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작은 공간이라도 내가 혼자 알아서 사는 게 편하다. 난 가족만 대하고 살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식으로만 하고 이렇게 계속 내가 감시당하고 이런 식으로는 살기 싫다. 그러면은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어려워서 높은 게 아니에요. 의대 공부가 쉬운데 자유를 찾아서 혼자 살고 싶으니까 그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조선시대 때는 의사가 중인들이나 하지 병자를 만지는 건데 그게 양반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끙끙 신음하는 사람 계속 찾아다니는데 그게 뭐 좋은 소식도 아닌데 그걸 뭐 양반이 할 직업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게 남한테 간섭을 안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를 진단할 때 진단하는 사람만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거기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박한 자유를 원하는 거지. 사람한테 시달리기가 싫은 거야. 병자한테 시달려도 그게 밑에 도와달라는 사람한테 시달리는 거니까 윗사람한테 시달리는 것보단 그게 덜 힘들다는 거예요. 병자한테 시달리는 게.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회 구조와 고통을 느끼죠. 사회 구조적인 어떤 고통이 가는 게 있고 들어가는 게 있고 빠지는 게 있다. 이 고통의 흐름 속에 돈이 벌려요.
아,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구나. 아, 이런 제도를 바꿨는데도 고통이 이쪽으로 흐르는데 저쪽은 고통을 못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고통의 흐름도를 잘 보면 돈이 벌리는 게 보인다. 그래서 고통을 알려면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처지면 사회 간부인데 저 사람이 힘들게 사는구나. 저 사람 왜 힘들게 사지?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라고 자기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함부로 못 하겠죠. 이웃을 내 몸하고 나하고 똑같이 입장을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고통의 흐름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스템을 이루고 있거든.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외부 변수를 도입해서 그걸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아, 트럼프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IQ가 156이었거든요. 그 사람 공식 IQ가. 근데 사업을 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훈련하면 150까지 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습관이 안 되니까 말할 때 바로 말할 때 외우지 말고 바로 듣는 대로 암기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암기력이 개발이 안 되니까 암기를 여러 번 해가지고 암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사업 못 해요. 싹 들으면 그냥 영원히 암기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야 돼요. 말하자마자 행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암기력이 좋아져요. 말하자마자 행동을 하면 말한 사람의 말하지 않은 소문 의도까지 감지를 하는 체험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 이렇게 이거 공부해 이러고 할 때 네 이러고 막 그대로 순응하는 학생 있죠. 그러면은 공부해 하는 선생님의 말하지 않은 문제 출제 의도까지 읽어버려요. 그 단계까지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할 때. 수험 생활을 통해 영성 개발은 제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신앙 훈련을 하거든. 교회 가면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공부하는 걸 통해 충분히 인내심을 키우고 집중력을 키우고 잡념을 끊어버리고 권위에 순복하는 걸 충분히 훈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맞아들일 수 있을 준비를 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운동이기 때문에 입시를 허투루 하지 말고 열심히 대응을 하라고. 그리고 학창 시절은 지나가면 다시는 안 와. 부양가족이 생기는 결혼 전에 학창 시절을 저는 부모님이 넉넉하게 사시면 최대한 학벌을 따서 돈벌이 전선으로 미리 나가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돈을 벌어 사시면 그리고 학교 다닐 여력이 좀 된다. 대학원 다닐 여력이 된다 그러면 석사만 받고 바로 눈치 보고 눈팅 해가지고 직업하지 말고 석사 한 김에 박사까지 하다가 잠깐 휴학하고 좋은 직업이 있으면 취직해도 늦지 않은 거야. 그런데 잘 사귀어놓은 교수님이 있는데 박사학위 입학을 하지 않고 나가버려. 그러면 나중에 박사학위 다시 들어와야 돼요. 중간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석사학위 하다가 박사까지 딱 졸업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박사가 오래 가니까 코스웍이 몇 년이요? 2년만 하면 되지. 석사 2년 하고 박사 탁 들어가서 2년 수업 다 하고 논문 학기 되는데 교수님 제가요 어려워서 잠깐 휴학하고 취직을 하는데 취직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취직을 해서 한번 배워놓고 2년 정도 좋은 회사에서 취직해서 배운 다음에 2년 후에 퇴사한 다음에 논문 써도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박사 받은 사람은 휴학한 지 한 3년인가 5년 있다 다시 논문 써가지고 졸업한 거예요. 제 여동생은. 그러니까 애기 키우고 막 이러니까 힘들잖아. 예,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는데 논문 아이디어도 안 뜨고 그러니까 코스석 다 맞췄는데 교수님이 논문 남겨놓게 그게 하셨는데 몇 년 동안 논문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중간에 때려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되니까 사랑관계를 소중히 하고 그걸 끊지 말란 말이에요. 결혼할 때
고학력을 공부하고 있다. 졸업은 안 했어도. 그래도 이제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쉽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들은 남학생들의 학벌을 봐요. 공부를 많이 했어. 에? 자, 고등학교 때는 롱다리 남학생을 좋아해. 근데 나중에 20대 후반이 되면 쇼다리라도 박사학위한테 결혼하려고 그래.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마이클 펠프스 알아? 쇼다리의 왕자.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금메달 수십 개 딴 사람. 그 사람 세계적인 쇼다리예요. 그러니까 물개하고 비례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못 이겨, 수영하면. 그 사람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 거야.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수영을 하는 거야. 다리 저항이 없는 거야. 그 과학적으로. 다리가 길어서 물장구 많이 치면 많이 갈 것 같잖아. 그건 하수들이 하는 거고, 고수 중에 고수는 쇼다리여야지. 그러니까 지음받은 대로 사니까 출세한 거야. 아우, 어떻게 복을 받아서 쇼다리로 그냥 기네스북에 올랐어. 참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이 지신 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줘. 공부할 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20대의 스트레스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 갔는데 원하는 과는 못 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과는 갔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간 거야. 이게 컴플렉스예요. 이 컴플렉스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공은 조끼와 같아. 속옷과 같아. 속옷 입었고 그게 다야? 아니야. 겉옷 입어야 돼. 겉옷 입으면 다야? 아니야. 그 위에 조끼를 걸쳐야 돼. 조끼가 다야? 아니야. 외투를 걸쳐야 돼. 외투가 다야? 아니야. 멋진 구두를 신어야 돼. 구두가 다야? 아니야. 멋진 모자를 써야 돼. 이렇게 드레싱, 갖추는 것 중에 일부 소품이란 말이에요. 학벌이. 그러니까 장기간 공부한다, 모든 분야를 내가 연구한다라고 생각하면 급하게 공부하지 말고 좋은 학교, 대학교를 못 갔어. 일찍 가면 더 좋아요. 그러나 학벌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좋은 대학 가려고 20살까지 버티다가 대학을 갔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다. 20살까지 유치원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20살에 대학 갔어요. 그러면 최대한 공부해서 갔잖아. 재수, 삼수 했잖아. 갔잖아. 마음에 안 들어요. 여전히. 자기 다니는 학교가. 그런다고요. 아주 명문대를 갔어도 주위에서 인정해 주니까 으쌰으쌰 하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은 거지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방황기 그거를 극복을 해야 돼. 이거 얘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면은 책임을 져야 돼. 그거 졸업해야 돼. 졸업해야 돼. 중도에 그만두면 안 돼. 더 좋은 게 있어. 그럼 편입했어. 뭐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더 좋은 결과가 안 날 바에는 그거 입학한 만큼 그건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많은 걸 경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가 다변화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 때는 서울대 나오면 알아줬어. 근데 지금은 보장이 안 돼. 선후배끼리 도와주지도 않아요. 선후배끼리 도와주다가 안 좋은 것도 많이 겪는 게 지금 요즘 세상이에요. 선후배끼리 뭐 도와준다 그러면 뭐가 숨겨져 있는 나쁜 게 걸리는 거예요. 선후배, 내가 선배니까 너 도와줄게 그러는데 도와주려는 게 100% 뜻이 아닌 거예요. 도와주는 거 20%고 80%는 읊어먹으려고 지금 달라든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띵동 아 고객님 뭐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됐어요. 이러고 닫아버리죠. 아니에요. 몸에 좋은 보약이에요. 됐어요. 이러고 닫아버리잖아 인터폰. 그게 뭐냐면 나한테 100% 좋은 걸 주려고 오는 게 아니다. 저거 몸에 좋다고 20% 좋다고 하지만 80%는 내 돈을 울고 먹으려고 저거 영업사원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부터 가는 거예요. 근데 선후배 관계까지 그런 단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좋은 거 있어. 갑자기 친하지도 않는데 전화 오는 거야. 20년 만에 선배가.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도와주려고 전화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폐를 끼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 하지도 말고 받지도 않고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운 사람 돕기만 하지 도움을 받으려고 누구한테 구구절절히 뭘 할 필요도 없고 도움 받고 사는 것도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를 못 만들어. 근데 반도체 공학 박사를 모집해서 만들라고 해야 돼. 근데 말이 안 들어. 그러니까 수십억 연봉 주면서 부려먹어야 돼. 근데 자기는 반도체 잘 몰라.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라고. 그러니까 욕심을 줄여서 내가 벌어서 내가 100%다 먹는 식이 똑똑하게 편하게 여유 있게 휴가 지내면서 가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5만 명 종업원을 부려가지고 내가 재벌 유지를 한다.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허세에 속지 마시라고요. 자, 목사가 돼. 목사가 되면 뭐 하려고 목사 된 거야? 에? 기도와 말씀 전파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챙겨주려고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지. 왜 크게 법인체를 만들어서 모금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 막 커지죠. 일이 막 커지니까 어떻게 비용도 많이 들고 일도 많아지고 시간도 뺏기고. 그래서 목사님 중에 당회장 목사님 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당회를 운영할 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예? 일할 걸 계속 궁리하려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할 게 너무 많으니까 직원들을 어떻게 부려먹어야 되나. 목사인데 그 계획을 다 잡고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일할 거를 하고 그리고 유명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보수주의 교단들 차를 탄 분들이에요. 차 타잖아요. 계속 전화하면서 지시하는 거예요. 교회 일. 제가 총장님 차를 한번 탔어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교 총장님 김의한 박사님. 계속 전화를 해요. 대학교 사무국에 전화하고 총장님이니까. 근데 나 길 걸어가니까 태워줄 테니까 타라고 그래가지고 총장님이 한번 태워줬어요. 근데 옆에서 아니 어린 젊은 학생이 탔는데 뭐 나하고 몇 마디 하구나. 아 그래 아유 공부하는데 고생하는구만 이러면서 뭐 몇 가지 덕담만 해주시고 걔 바쁘시니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운전기사는 계속 운전하고. 그러니까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조직체 자체를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자기 세계가 집중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큰 거대 조직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슬림하게 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을 적게 벌어도 더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적절한 사이즈로 유지할 수 있는 감이 있어야 돼. 목사님은 그게 있거든. 왜 그게 있냐? 욕심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면 최적의 사이즈가 나온다. 이게 딱 드는데 이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 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죽일 때 공부를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자 하는 욕구를 죽여야지 그 감이 오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면. 그러니까 내가 싫어. 근데 엄마가 그거 해야 된대.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중요 과목이야. 근데 자기는 하기 싫어.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욕구가 죽어서 자기가 통제를 당하니까 나중에 판단을 정확히 하는 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은 이거 감이고 영적인 목회는 더 감이 필요한 거예요. 꽃감이 감이 아니고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감각이. 근데 그 머리를 해서 이렇게 궁리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하면 틀려요. 중요한 거일수록 순간적으로 결단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 단계를 체험하는 게 영성인 거예요. 그 영성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체육 시간은 계속 고문 시간이야. 계속 모래운동. 잔디도 없어. 보도블록도 없어. 그 시대에는 운동장은 나 흙바닥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목욕 시설이 없다는 거야. 집에 가도 동네 목욕탕 가야지 목욕을 하지, 아니면 마당에서 강아지하고 같이 목욕을 해야 돼.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제가. 예. 화장실은 실내에 없어. 퍼내기식이니까 밖에 있어. 대문 옆에. 그러니까 수세식이 없던 시대에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그때 수세식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전국에서 막 할 때지. 그 서양에서 도입해가지고. 수세식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어릴 때 기억인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고, 급하니까 바지를 내리고 유치원 때 응가를 했어요. 근데 그 약간 생긴 게 슬리퍼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퍼내기식 우리 집 화장실에 이게 뚫려서 몇십 미터가 밑에 그 허공이 있어 무서운데, 이 잘 사는 집에 할머니 따라 손잡고 왔는데, 이 뚫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밑에가 막혔네. 근데 생긴 게 꼭 큰 슬리퍼 같이 생겼는데, 사라져라 사라져라 이랬어요 제가. 근데 사라지나 그게 허연 꺼진데 그냥 있지 응가가. 그러니까 내가 유치원생인데 사라져라 그러니까 안 사라지는 거야. 이게 부자 집인데 이거 신령하진 않구나. 어떡하지 이걸. 그러면 누가 내 응가를 보면 안 되는 거야. 또 양심은 있어서 어린 아이인데. 그리고 이 집은 너무 깨끗한 집이야. 부잣집인데. 그러니까 응가가 있으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응가가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세식 변기 속에 있는데 응가를 어떻게 사라지게 하는가 막 이렇게 하다가 쇠줄이 보여서 이거 뭔가 이걸 당기는 거 아닌가 하는 거확 물이 터지면서 해결이 됐는데, 나는 그게 수도관이 파이프가 터지게 했나 보다. 얼른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수도관 터트린 게 아니고 그게 신식 제품인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 태어나서 처음 접한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이게 당황한 거지. 이게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시대가 확 변한다고. 여러분이 박사를 따도요, 박사 받은 것이 재래식 화장실과 같은 지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탁 바뀌죠. 그랬는데 50이 됐는데 사회가 확 바뀌어. 그러면 여러분 박사학위를 30대 받아놓은 게 쓸데없지만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니까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 사람 관계에 적응을 쉽게 한다는 거지. 책임자 만날 때. 박사님인데 뭔가 궁리를 하시겠지. 그리고 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와 여지와 권리가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를 따놓으라 하는 것도 있고, 박사는 뭐냐면 자기 권한이 없어요. 계속 교수님이 요구한 대로 해와, 발표해봐, 토론해봐. 그리고 이상한 질문 받게요. 그러면서 계속 예상치 못한 걸 임기응변적으로 바로바로 디펜스를 해야 돼요. 학부 때랑 달라. 레포트 쓰는 건 공부하고 써머리하고 타이핑 쳐서 내는 거죠. 뭐 반응할 게 없잖아. 근데 오럴 디펜스라고 그래요. 말로써 공격을 하는데 말로 공격하는 걸 디펜스, 전쟁하듯이 막아내야 돼. 그 자리에서 아무 데이터 없이 순간적으로 막아내야 돼. 그걸 해리스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롬프트 보고 읽는 거예요, 연설할 때.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못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엄청 잘해요, 그걸. 순간적으로. 그래서 배워본 거 모르는 영역을 자기가 뚫어보고 질응답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적응력을 키워갈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적응력을 키워간 고학력, 학사, 석사, 박사가 여러 개 이렇게 맞춤식으로 옷이 입혀져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쉽게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일 해보실래요? 괜찮은 사람이겠지. 공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안심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알려서 나를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오른쪽 신호등을 줘요. 우측으로 지금 차선 변경할 거예요. 자동차가 시그널을 주잖아요. 차선 변경 전에. 그러니까 그 차선 변경 신호와 같이 나는 이만큼 이 분야를 공부했걸랑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언급하시려나 보다 알고 저 차선 변경 신호를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준비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저거 많이 하고 내가 호기심도 많고 취미도 많은데 나는 사람을 결국은 사람한테 좋게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계속 공부를 해놨어야지 사람 적응을 잘하지. 시키는 대로. 그렇다고 여러분이 40일 금식하고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를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40일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이고 1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를 해. 운동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10일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이고 3일 동안 굶고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3일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연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니 공부도 못하는 인간인데 무슨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사람 속이는 사람이에요. 학생일 땐 돈 버는 걸 통해서 입증받으면 안 돼. 공부를 어느 정도 싫은 공부인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입시제도가 요구하는 대로 버텨내는 거야. 승리하라는 게 아니야. 그걸 잘 버텨내. 똑똑해지면 좋겠지만 똑똑해지지 않아도 인내심을 다져서 향상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개발을 위해서 이걸 버텨내라는 거예요. 근데 대학 붙었다. 거기서 끝내지 마. 더 버텨야 돼. 왜? 대학 4년 동안 오레이 맞아야 돼. 방학 때 특별 공부해야 돼. 에? 그리고 대학원 가서 사업과 취직과 사회활동하는데 필요한 거를 새로운 분야를 더 개척해서 공부를 해놓는 인내심을 더 10년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20살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그래도 공부를 계속하면서 겸해서 돈도 벌면서 결혼도 겸해서 하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돈 벌 궁리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공부하면서 동시에 자립경제 하는데 얼만큼 도와주는가 이래가지고 석박사 공부할 때는 자립경제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학벌을 계속 붙여야 돼요.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업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자식을 나중에 낳아서 어떤 식으로 교육할지 그것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해도 의사소통할 게 많단 말이에요. 발전적인 사람.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발전을 시키고 있는 와중에서 연애거리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발전을 안 시켜. 나 대학 들어갔어. 나 연애해도 엄마가 안 말려. 그러면 뭐를 보게 돼서 야 여자다. 야 여자를 사귀어보자. 그러면 성을 즐기려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이성적인 느낌이나 매력 쪽으로만 가니까 결혼을 해서 이성하고 같이 사는 것은 경제활동, 교육활동과 사회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일부분의 정치활동과 겸해서 부부가 살아가는 거지 여자라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비행 청소년들처럼 결혼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 끌리는 여자다. 끌리는 남자다. 결혼해야겠다. 이게 비행 청소년들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음란의 영 때문에 사랑하는 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기 때문에 결혼하고 여자의 생물학적인 기능 때문에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철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 끌리지. 여자니까 끌리지. 남자니까 끌리지. 그래도 참으면서 그 사람을 더 신령하게 사랑할 수 있는 절제된 상황에서 만나야지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시험거리는 뭐예요? 이성적 욕구가 억제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 에너지처럼 농축이 돼서 눌려 있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상상이 엄청나게 되는 거지. 쉽게 말해 청소년들은 상상돌이들인 거예요. 상상을 하다 돌아버려. 그러니까 상상돌인 거예요. 어머 로맨스야 이러면서 막 소설 보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학업에 집중을 못하고 야 생각하기 싫어도 이걸 해. 근데 삼류 연애 소설 읽고 싶다. 야 수학 책은 보기도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육적인 욕구를 통제를 못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절제력이 없어서 신앙을 추구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거 자기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은 내 무슨 죄를 지어도 날 용서하신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수학책은 꼴 보기가 싫은 거야. 국어책도 싫어. 이게 뭐예요? 쾌락주의자들인 거예요. 근데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은 너 공부 못해도 국영수 점수 안 돼도 널 사랑하셔. 그건 맞는데 그거는 사람을 노는데 거룩한 핑계를 갖다 붙이는데 잘못하면은 80% 이상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 널 위해 사랑하셔. 근데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래? 너 자신을 바칠래? 너 자신보다 너는 얼만큼 널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너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뭘 드릴래? 뭘 포기할래? 아, 지금은 청소년 시기니까 제가 여학생을 사귀고 싶어요. 남자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이게 여고생의 청춘의 마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학생들이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는 내 어떤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수 있는 내 길을 어느 쪽으로 걷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뭘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포기하고 희생하는 영역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괜히 사랑 주는 줄 알아요? 너희들을 낳고 키우면서 해야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걸 지금 포기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랑은 거룩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사랑을 드려? 그러면 뭘 포기할래?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뭘 포기할래? 그럴 때 목사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 4년 동안의 연애를 포기하고 연애하려면 석박사 과정에서 사회 진출을 본격적으로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과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연애를 결혼 전제로 하라.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는 고3을 4년 연장했다 생각해가지고 죽어라고 공부해도 아마 안 죽을걸?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는 몸을 세게 만들어야 돼요. 몸이 세게 힘들게 만들어서 막 몸을 튼튼하게 하고 두 번째는 몸의 체질을 깨끗하게 해야 돼. 두 가지를 해야 돼. 몸의 근육을 하고서 멋지게 만드는 것만 해요. 그러면 안 돼. 체질이 좋아져야 돼. 체질이 좋으려면 어떻게 돼? 적게 먹고 지치지 않고 버티는 훈련을 해야 돼. 음료수만 먹고 하루 종일 운동할 수 있어야 돼. 음료수만 먹고 밥 안 먹었는데 계속 지치지 않고 수업에 들어가. 수업 들어가서 많이 먹으면 졸리죠. 식곤증. 그러니까 어떻게 똑똑한 애들은 칼로리가 높은 알칼리 몸에 좋은 액체 음료 마시고 버티잖아. 잘 모르겠으면 졸릴 것 같잖아.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고 수업해. 아이스크림은 체해야 안 체해? 안 체하죠. 아이스크림 먹고 소화시킬 필요 있어. 지가 녹아. 지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모르겠으면 넣어보세요. 지가 입에서 녹아서 그냥 액체로 들어가. 그러니까 소화하는 힘이 안 드니까 어떻게 덜 졸려. 공부하는데 칼로리가 부족하다. 그런데 졸리지 않게끔 하고 먹은 것 같은데 먹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활동량을 늘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다 분해가 되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병이 없이 살아요. 많이 먹고 일 안 해. 공부 안 해. 그럼 병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일날 음료수만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안 지친다고 훈련을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을 이길 수 있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뭐 이동규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막 운동 많이 해가지고 진짜 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체질은 내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체질이 나빠지지 않게 그걸 하는 게 근육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근육은 중요하죠. 그러나 많이 걷고 뛰고 그러면 또 근육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이 신체 리듬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게 쭉 살려면 체질 자태를 해야 돼서 자, 따라하세요. 학생의 고민은 바로 변비로다. 변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의 원수 변비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는 누가 친구로 따라붙어? 변비가 친구하자고 따라오는 거야. 똥이 안 내려가는 거야. 응가를 하는데 힘든 거야. 이게 뭐예요? 궁둥이 붙이고 계속 공부하는 학생들. 신체가 허리 운동이 안 되고 골반 운동이 안 되니까 창자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음식은 들어가는데 정체 현상이 되는 거예요. 정체 현상이 계속되면 고속도로 밀리듯이 이게 밀려요. 경부 고속도로 창자가 똥으로 쫙 밀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안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숙면을 못 하는 거예요. 쉬어도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하세요. 창자는 늘 텅 비게 하자.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대충 국물 빨아들이고 그냥 화장실로 가서 나가게 해야지. 안 그렇고 오래오래 똥이 머물러 있게끔 하면 안 돼요. 계속 걷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걷기 운동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리로 걷지 말랬죠? 자, 다리야. 내가 이게 팔이 다리라고 생각해. 지금 다리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 이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창자는 다리에 붙은 게 아니야. 아랫배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워킹 스쿨에서 과학자, 체육 박사들이 사이언스, 과학적으로 걸으려면 어떻게 해? 몸이 창자가 들어있는 아랫배가 움직여야 되면 골반으로 이렇게 해서 다리는 끌려만 오는 거예요. 그냥 피노키오 다 팔다리처럼 헐렁헐렁. 이게 피노키오잖아.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하면은 피노키오 팔이 이렇게 되죠. 끌려오는 거야. 그거 같이 여러분의 골반을 트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엉덩이 골반이란 말이에요. 골반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만 여학생은 좀 남학생보다 비율이 허리는 얇고 골반이 허리보다는 더 이렇게 사이즈가 있어요. 허리 사이즈보다. 남자는 허리 사이즈랑 골반이 그렇게 뭐 큰 차이 안 나요. 이게 골반을 뒤틀잖아요. 골반을. 그럼 다리가 따라오면서 다리엔 근육 붙고 소화기가 계속 꾸물꾸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로 소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반드시 걷기를 할 때는 골반을 뒤트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밀라노 패션쇼 모델이 워킹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자로 걷잖아. 난 흉내도 못 내겠는데 내가 이태리 밀라노 패션쇼 모델이라 봐. 그러면 남자 모델, 여자 모델 걷는 거 보세요. 이렇게 안 걷죠.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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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일자로 걷잖아. 일자로 걸을 때 골반이 뒤틀어져요. 그 사람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골반이 뒤틀어지면서 걸으니까 소화가 되고 공부하는 학생의 최적의 걸음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가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골반을 해야지 그냥 뛰면 안 되는 거예요. 뛰는 것도 좋죠. 근데 걸을 때 항상 장에 있는 게 걸을수록 조금 내려와 가지고 배변이 되도록 걸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없는 사람은 먹고 나서 30분 동안 걷고 오후 업무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먹고 나서 30분 동안 걸으라는 거예요. 앉아서 커피 먹지 말고 먹고 나서 커피는 들고 걸으면서 30분 걷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소화시키고 화장실 가서 그리고는 오후 업무나 오후 수업 들어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밥 먹어. 잘 먹어. 잘 먹는데 어떻게 해? 우리는 공부하는 수험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소화를 어떻게 해? 워킹하면서 하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음료수 있죠? 그 뭐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봐.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그게 흘러내려가면서 액체가 흘러내려가면서 골반을 흔들어야 돼. 그러니까 소화시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요? 소화시키려고 음료를 갖고서 걸어야 돼요. 요구르트나 물이나 커피 같은 거는 배변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배변을 도와주는 건데 공부를 도와주는 용으로 먹으라고요. 유산균 음료나 커피는 이게 장이 깨끗해지게 해주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체질 자체가 바뀌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체질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제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여드름 환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드름이 많냐면 우리 저 독일에서 저 활동하던 서독에서 저기 공부하고 막 저 뭐 이랬던 그 저기 당숙 아저씨가 있어. 당숙 그러니까 오촌 아저씨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의 사촌 형 동생이에요. 저희 아버님 사촌이니까 나한테는 오촌 아저씨지. 그러니까 당숙 아저씨가 나 어렸을 때 봤는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딱 갑자기 10년 만에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당숙 아저씨가 뭐라 하냐면 아우 왜 징그럽네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근데 내가 나보고 징그럽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나를 봐도 징그러운데.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그게 내가 봐도 안 예쁜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청춘의 심볼로 나눈 게 아니고 땀 흘리지 않고 걷지 않고 먹고 소화시키지 않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게다가 성욕은 폭발을 하지. 막 음욕은 생기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 그게 누가 코치를 안 해주는 거야. 그냥 그때는 무식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거야. 그게 계속 그래도 건강하니까 참다가 그게 30, 40대에 성인병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병은 어디서 발작을 해? 수험생활 때부터 쌓이는 거예요. 체질이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수험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그런 것까지 왜 또 가르쳐요. 공부를 하면 몸이 안 좋아지게 돼 있다고 전도서 12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공부를 많이 하면은 몸이 안 좋아진다, 몸이 상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료수도 전략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변이 잘 되게 소장 내장의 아주 흐름을 도와주는 것만 먹어야 돼. 아주 좋은 것만 먹어야 돼. 그리고 여러 가지를 먹어봐서 자기 몸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건 자기가 몸이 말을 한다고. 다 좋다고 자기한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음식이나 음료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그 정도로 정성껏 공부를 하라고. 음식 먹는 거, 워킹해서 소화시키는 거 이걸 다 작전을 짜듯이 해야지 공부를 하는 걸 비로소 책장을 열고 연습 문제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안 하잖아 성욕 컨트롤 못 합니다. 야동을 괜히 보는 게 아니에요. 괜히 중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음란에. 성에너지는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이게 호르몬이 순환이 돼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묵혀 있는 거야. 딱 정체돼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묵혀 있으면 고름이 터지듯이 에너지가 폭발을 하지. 그러면 음욕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수험 생활을 할 땐 성호르몬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운동하고 그리고 푹 자야 되는 거예요. 잘 때. 그리고 배를 텅 비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공부가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배때기가 배고픈지 아닌지 헷갈리게 할 정도로 음료수를 채우면서 씹을 필요는 없는 걸 먹으면서 버티라고. 그리고 중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먹으라고. 왜 점심시간에 먹어? 점심시간에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7시에 학교 가죠. 그러면 아마 9시부터는 본격 수업이 돼서 3시까지 모든 중고등학교가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점심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3시 끝나고 나서 먹어. 그러면 점심 때 뭘 먹는 게 좋아요?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신난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는 게
수업에 도시락 까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었어. 그런데 물로 이게 녹아 흘러가죠. 근데 그게 칼로리가 높은 거예요. 소화시킬 필요는 없지. 굶은 것 같은데 힘은 나지.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트럼프가 왜 사업을 잘하냐. 점심을 따로 먹질 않아요. 간단히 샌드위치하고 간단히 음료수 먹고 계속 전화, 사업하는 전화, 직원들 지시하고 샌드위치 잠깐 먹고 음료수 마시면서 계속 점심시간에 업무 보는 거지. 자, 아침에 업무 시작해서 그냥 피치가 올리고 있어요. 야, 열심히 팍 하고, 야, 그거 챙겨. 야, 거래업자들 불러. 뭐다?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래. 계속 하는데 어떻게 점심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거래 기술 그 체계는 딱 읽으면 이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네? 왜 점심시간을 갖냐 이거요. 간단하게 샌드위치하고 간단하게 음료수만 먹으면서 계속 정화하나로 고객들하고 사업 파트너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 점심시간을 별도로 먹냐 이거. 그게 일을 유능하게 하는 사람의 징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밥을 먹어? 너희는 학자가 못 되는 거야. 학자는 점심시간이 없어요. 아침 먹고 중요한 거를 하다가 좀 지친다 그럴 때 착 쉬어. 그리고 아점 비슷하게 먹어. 그리고 일찍 잘 먹어. 그래서 소화시킬 시간을 확보해. 그래서 저녁에 어떻게 해요? 일찍 자든지 아니면 더 밤에 공부하려면 약간 죽 같은 걸 먹어. 속에 부담이 안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에 잘 먹는 건 한 끼만 먹으면 돼. 그러면 많이 먹는 걸 조절하죠.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먹고 싶어? 그러면 운동해. 운동하는 날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고기를 스테이크를 막 먹고 이런 거 요일을 딱 정해. 운동을. 근데 운동을 매일 하시면 안 돼요. 매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운동 체육 전공하는 애가 돼. 그러니까 체육 전공하는 애는 매일 해야 돼. 근데 운동하면은요 지쳐서 공부를 못 해요. 공부하는 에너지의 그 사이클하고 운동하는 에너지의 그 흐름이 사이클이 달라요. 그래서 매일 운동하면 매일 공부에 방해가 돼. 힘들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이틀만 힘 있게 땀이 되고 헉헉대게끔 2시간 운동하는 거를 이틀 정도를 하는 게 좋고 나머지는 공부하는 사이클에 맞춰서 살짝 먹어야지 운동하는 사이클에 맞춰서 많이 먹는 식으로 하면 또 공부에는 부담돼요. 그거를 이제 자기 신체가 조절을 하면서 살짝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자기 멋대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공부에 맞춰서. 하기 싫은 공부가 있으면 그걸 맞춰서 해보라 이거예요. 자아를 죽이고 옛자가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옛자를 컨트롤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 받고자 하면은 한번 공부를 잘해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 좀 해봐. 그걸 할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체험이 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는 인생이에요. 성령 체험했다 이러고 망가지는 인간이 얼마나 많아. 성령이 오신 건 사람을 세우려고 오시는 거지 파괴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 욕구 통제를 못하는 사람은 성령 체험하죠. 타락해요. 다 타락해요. 목사님이 왜 타락 안 하는 줄 알아? 청소년기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머리는 안 좋아도 타락이 안 되고 쭉 일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지쳐 안 지쳐 목회하면서 20년째 안식년 안 가요. 가족들 휴가여행 잠깐 가거나 1년 중에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뭐 성지순례 잠깐 가거나 그래서 기도하려고 가는 거지 목회에 도움되게 하려는 거 아니면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휴가도 뭐 특별히 가진 않아요. 애들 뭐 어릴 때 에버랜드 데리고 다니고 뭐 20년 전에 막 맨날 이럴 때는 그렇게 따로 하지만은 지금은 그냥 자기 삶이 그냥 휴가인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를 하는데 내가 쉬어야겠어. 그러면 안 돼.
계속 연구하는 게 지치지 않아야 돼. 그래야지 사람 된 거예요. 아이, 교수하기 싫은데 맨날 공부만 하네. 아, 근데 대학 교수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니까 대학 교수 하자. 이러면 어거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는 뭐예요? 자기의 존재감이 진실되게 나타나는 직업 생활을 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제자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울퉁불퉁 안 산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생활을 할 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는요. 새벽 기도나 오전 설교할 때는 못해요. 이거는 완전히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면 훌륭한 학생이 되고 이 바이오리듬이 깨지지 않고 체질 개선되면서 공부가 체질 개선하고 이게 맞게 들어가고 비즈니스하고 이게 아다리가 딱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돈 벌어 자기가 스스로 사는 왁구 쪽으로 안 가고 취직 쪽으로 가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취직을 했을 때 사회를 배우고 그 분야를 배우는데 배움의 시간으로 취직을 하시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월급 주시건 300만 원을 주시건 월급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배울 수 있는 대로만 취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쪽으로 취직하면 안 돼. 배우려고 하면. 중요 분야인데 내가 몰라. 그러니까 취직을 해서 배워야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 다 해야지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딱 들어가면은 막 시키죠. 배우려고 들어간 애는 뭐든지 하면서 다 해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높은 사람, 밑에 사람 다 친절하게 하면서 자기 적응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 직장생활 3년 동안. 그래서 자기가 액티브하게 그걸 다 하는 거야. 배우려고 갔으니까 못해도 돼. 무조건 배우면 다 해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회사에 가서 대접받으려고 취직 절대 하지 마세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대접받고 하려면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회사를 차려야지 대접받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란 판을 멍석을 깔았어. 자기가 깐 거야, 그 멍석을. 그러면 자기가 그걸 잘하는 거라 해서 자기가 사장이니까 재정적으로 소득적으로 자기가 다 집으로 갖고 갈 수 있어. 에? 사장님이니까. 그때 경제적 보상으로 대접받는 식으로 해야지. 내가 사장도 아닌데 내가 전자공학과 나왔지. 내가 장학금 받았어. 내가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왔단 말이야. 야, 삼성전자 내가 들어왔어. 야, 내가 나보다 똑똑한 애가 있을까? 야, 나 서울대 공대 나왔어. 나 똑똑이야. 나 대접해 주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자공학을 잘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에? 영업 뛰는 거예요. 영업은 자기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영업 뛰는 거야. 전자공학 우등 탑 클래스인데 영업을 뛰어봐요. 걔한테는 지사장을 맡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서 배우려고 달려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전자공학을 잘해야 돼. 자기가 올해를 맞았어. 고려대 공대에서.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분야 가지만 가서 잘하는 사람은 다 과장 부장을 해요. 그 분야에 아주 베테랑들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걸 하려고 20대 30대 하면 안 돼. 제일 잘하는 사람의 팔다리 역할만 해줘가지고 그 전반적인 넓은 분야를 다 섭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게 반도체 설계 자기가 잘해요. 근데 가니까 세계적인 권위자가 딱 있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하려고 회사 일을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못하고 사원으로 적응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반도체 설계를 잘해. 그러면 반도체 설계팀으로 가죠. 그럼 팀장이 못 돼요. 팀장은 그 분야의 세계 1인자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디자인을 잘해. 그래서 현대자동차 디자인 팀에 들어왔어. 그러면 아반떼 디자인 맡기는 줄 알아요? 독일 벤츠사에서 퇴사한 사람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사람이 디자인하게 하지. 누가 자동차 디자인을 대학 졸업하니까 나한테 맡겨. 소나타 디자인을.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디자인 전공이야. 그러면 산업 디자인 전공이야. 그러면 딱 들어가면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게 아니야.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사람은 커피 딱 날르고 기분 좋게 하고 간식 딱 하고 뭐 디자인 하시는데 뭐가 부족하신가? 이거 뭐 컴퓨터가 부족하시면
뭐 이래가지고 다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도울 수도 있지만 전혀 자기가 유능한데 다른 분야를 열심히 해가지고 얘 대단히 성실하네. 제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성품이 좋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성품 개발을 하는 쪽으로 해서 자기 사람을 자꾸만 인맥을 만들고 자기의 겸손한 성품을 개발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떤 분야의 사람도 다 품을 수 있게 해야지 사업을 잘해요. 사업가로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편하게 큰 돈 벌고 편안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대형 기업체에서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하지 사업을 할 줄 몰라가지고 헤매서 나 취직시켜주세요. 이러면 받지도 않아요. 앞으로 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짜가 취직하는 거랑 베테랑에 대해서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초대형 국제적인 기업에 취직하는 거랑 그 다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있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자꾸만 섬기어야지. 그걸 언제부터 해? 학교에서 뭐 먹을 걸 줘. 자기 많이 먹지 마.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먹고 필요 없는 거에서 자꾸만 먹여. 어차피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갈 거니까. 너는 소 하나 시켜라. 나는 음료수만 마실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에 중요한 것만 먹은 거예요. 공부 방해된다 그러면 씹는 거 먹지 말고 주란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그리고 섬길 때는 어떻게 해요? 친구 챙기는 거랑 다른 게 윗사람, 윗어른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자 따라하세요. 부모님을 섬기고 할아버지 할머님을 섬겨드려야 된다. 높으신 분들이다.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랑 아유 섬기자 이러고 한 거랑 다른 거야. 나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손 하나 이렇게 할 때도 공손함이 있어서 높으신 분이고 귀하신 어르신이지. 우리들이 다 저분 때문에 태어났지. 그리고 딱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어린 시절에 습관이 되면은 높은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쟤는 마음에 드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회사 가서 열심히 하면 이미 글러먹은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하는데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얘가. 걔는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손주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학교 가면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러고 친구들은 막 괴롭히고 그러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새끼 우리 손주 이러고 이뻐하시잖아. 그러면 그런 분 잘해드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손주 학생들이. 행복하다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또 칭찬도 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럴 때 자꾸만 한 번 더 쓰다듬 받아야지 이러고 잘해드리고 이런 게 재미가 들린 여학생은요 진짜 좋은 데 시집가요. 사랑스럽잖아. 여러분 여자가 똑똑한 사람이 편히 살아. 사랑스러운 여자가 편히 살아. 여자는 사랑을 받는 인생을 살면 인생이 열린 거예요. 그냥 펼쳐진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는 자식들 사랑하면 되는데 높은 사람한테는 사랑을 받아야 돼. 근데 그거는 자기가 노력하면 안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야. 습관 들일 때 무서운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자기를 이뻐하시는 분한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하게 뭘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란 말이에요. 윗어른 섬길 땐 자연스럽게. 그럼 진실된단 말이에요. 진실되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접대받는 사장님도 편안한 거예요. 제가 편안하니까 자기도 편안한 거야. 예? 사원이 이렇게 해서 긴장을 해. 잘 보세요. 학장님 만나죠. 학장님 만나죠. 근데 나는 집안 어른이 무서웠기 때문에 학교 교수님이 아버님 같으니까 아버님 되듯이 이렇게 잘해드리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래 뭐 이러면서 잘해요. 근데 내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나하고 동갑인데 경영학 석사 공부할 때 걔는 군대를 안 갔나? 이래가지고 먼저 들어와서 먼저 졸업했어요. 근데 난 군대 갔다 오니까 나이는 똑같은데
이제 학기가 내가 뒤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말투고 잘 지냈는데 걔는 학장님 그 연구소 소장님이신데 경영대 학장님이 그걸 겸직을 하세요. 그런데 연구소 조교를 내가 했는데 그 친구도 조교인데 걔는 학부 조교야. 그러니까 연구소에서는 내가 섬겨드리고 그 경영학과에서는 그 친구가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수님인데 학장으로서가 있고 연구소 건물에서는 또 조교가 따로 돼 있는데 난 연구소 조교였는데 학부 조교가 딱 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아주 친근하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봐도 교수님을 저렇게 편하게 대하냐, 쟤. 근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걔가 딱 나갔는데 교수님이 이 학장님이 얘기하는 거야. 쟤는 성격이 좋아. 이러는 거예요. 나간 대학원생 성격 좋다고 사라진 인간 한 없는데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쟤는 성격이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도 참 성격 좋은 것 같더라고. 쟤는 사랑받고 대학원 다니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정도 성격은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걸 여러 가지 봤는데 걔는 집에서 엄청 사랑받고 자라서 이렇게 위더른이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고 자기가 착각을 해. 착각을 하니까 나를 사랑해 주실 거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높은 분도 편안한 거야. 밑에 놈이 자신감 있게 편안하게 하니까 편한 거예요. 예, 은퇴 앞두신 학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겨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야단을 많이 치시는 엄마 아빠는 자기 할 걸 다 하고는 잘했습니다 이러고는 인정받는 게 좋은 거고, 잘 해드리고 이렇게 주물러드리고 이런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아양을 떨면서 해야지 성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격도 다듬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은 필요 없는데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성격으로 잘 돼요. 다. 학벌로 잘 되는 거는 입시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살아보면 어떻게 해요? 똑똑한 놈 다 필요 없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고 내 편이 돼주고 내가 어려울 땐 내 곁에 있을 직원만 두고 나머지는 다 떨고요. 그게 원리예요. 내 편이 아니면 세계적인 공학 박사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기 공부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회가 변하죠. 그럼 끊임없이 배워야겠죠. 근데 끊임없이 배우던 사람은 또 적응을 잘해. 근데 하나 배워서 죽을 때까지 써먹으려고 하면 안 돼. 목사님이 20년 전에 설교하던 내용 지금 안 해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은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 영혼이 그거를 간절히 설교하려고 원치 않아. 예?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 생활은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완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억울을 당하지 않고 세상의 멍해를 벗고 자기 스스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족쇄와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사회주의 운동하는 민노총하고 약간 비슷한 멘트지만은, 예? 우리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하라. 약간 그러지만은 그들은 정치 조직에 묶여 있는 노예들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조를 우리가 만들면 만들지 왜 노조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 최고 지식층은 대학 교수님급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장관들도 대학 교수님을 많이 섭외를 해요. 대학 교수님만큼 많이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학 교수는 안 하더라도 대학 교수님 절반 비스무리한 박사학위를 공부한 사람은 대학 교수보다 더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데 흠이 없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아 대학교. 그래도 빨리 졸업해서 잘 다듬어 성적을.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외국어를 잘 공부해서 국제적으로 내 사업을 기업체 활동이나 사업을 키우려고 그래. 자, 따라해보세요. 폰카라얀. 베를린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요. 카라얀. 예? 카라얀이 폰카라얀인데 귀족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지휘를 잘해서 유명하잖아요. 음반 사업을 기가 막히게 하는 그 천재 지휘자가 음반 판매에 대한 그 비즈니스를 천재적으로 해서 베를린 필하모니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만든 사업가예요, 또한. 그러니까 이거 지휘만 잘한 천재 지휘가 하면은 그냥 순수 예술가야. 근데 그 사람은 음반과 음반 그 저작권하고 이런 계약을 다 할 줄 아는 천재 지휘가란 말이에요. 사업가라고. 그러면 그건 경영학 전공 안 했는데 아니에요. 지휘만 잘하고 음악만 잘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카라얀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에? 카라얀한테 누가 배웠어? 금남세 씨가 카라얀 밑에서 배웠죠? 아니 저 서울예고 교장 선생님 하시는 분이 있어. 옛날에 무슨 교향악단 지휘하시고 유명하신 금난세 씨. 금난세. 이름도 힘들어. 근데 그분이 서울 음대를 제일 많이 입학시키는 분이에요. 서울예고인가 교장 하셔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한번 하신 분. 근데 카라얀이 비즈니스까지 잘한다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조직 운영 이런 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직을 아주 심플하게 하고 조직을 해체시켜서 자연 기능으로 조직 운영되던 기능을 각 지방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능으로 자연 순화 기능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제 통풍식 에어컨 방식이 있으면 자연 통풍식으로 에어컨 돌리는 방식처럼 해서 부품수를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품수 조직수를 확 줄여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거예요. 부품이 없을 만큼 고장이 없는 거거든요. 에어컨, 세탁기 다. 그러니까 교회 사고가 안 나는 구조조정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난 지혜자인 거예요. 뭘 복잡하게 잘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일이 많아지만 없게 버리고 자연 방식으로 그냥 다 순환이 돼버리게 하는 거지.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 때도 자동차 구조 설계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구조가 단순할 때 내 성향하고 맞아야 돼. 우리 목사님들 성향하고. 우리는 서로 부리고 막 지시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향하고 맞아야 돼, 조직이. 이게 계층이 많아지면 안 돼. 계급도가 생기면 안 돼. 성격이 그게 안 맞아요, 저희는. 군대 있을 때 밑에 사람 내가 못 부려먹었어요.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지시를 내리는 담임 목사 스타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많아져요.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설교 때 영향을 받아. 안 좋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조직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천성에 맞춰서. 자기 천성이 뭔지를 알아요? 0세부터 12세까지 적응하고 내가 편안한 어떤 환경이 그게 천성인 거예요. 그건 노력해서 바꿨어. 그래도 안 바뀌어요. 군대 가도 안 바뀌어요. 천성.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천성에 맞게 회사 구조를 바꿔야 돼.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좋아요. 그게 천성일 수가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나 일 열심히 해서 나 성공할 거. 그거는 똑같은 업종을 해도 그렇게 자기가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걸 억지로 하는 거야. 나는 어릴 때 젊었을 때 사람을 계속 만나야 목사님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난 목사 될 사람이 아니다. 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 누굴 만나잖아. 그러면 전화가 울려. 그럼 못 받아. 미안해서. 그러니까 성격이 그러니까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은 사람 막 만나다 전화만 죄송합니다 이러고 자기 전화 다 받고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외향적이어야 되는데 뭐 대화라고 했는데 전화가 울려요. 그러면 전화 가만히 있어. 이러고 그러니까 내 전화는 이제 더 이상 오는 전화가 없어요. 다 끊어져서. 왜냐하면 이분은 걸어와서 날 만난 거고 전화는 걸어오기 싫으니까 날 원거리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있는 분한테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아. 그러니까 약간 나는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디 취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하듯이 교회도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라고. 여러분 성격이 옆에 형하고 남동생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을 하려면 자기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야지 조직에 적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가 통합된 사회이기 때문에 적응해서는 몇 년 동안 회사에서 월급 받곤 하는데 적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단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적응하지만 나한테도 적응해. 사회가 나한테 적응해야 돼. 이렇게 적극적으로 올거나이제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자기를 알아야 되고 자기가 불편한 걸 알아야 되고 남이 불편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불편하면 바로바로 바꿔주고. 이런 정신이 있을 때 상황을 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고통당할 때 고통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물어보지 말고 내가 그 자리면 불편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알아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왜 사업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정명훈 선생님이나 뭐 카라얀 선생님이나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클래식 음반 제작하고 그 유통하는 거 내가 알아서 해야겠어. 내가 지휘했잖아. 이게 성향이 많으면 그렇게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를린 필 운영할 때. 그게 회사예요. 일종의. 예? 예술인이 아니에요. 그게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하든지 결국은 이게 자본주의가 빨리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끝으로 갈수록 금숭배하는 게 많아지니까 돈이 최고다 하는 쪽으로 사회구조가 가니까 돈을 다스리고 장악하려면 무슨 활동을 잘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바로 땀 흘리고 노력한 사람이 재정을 장악하고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신뢰도를 높이는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정 관리권이나 장악권이 온단 말이에요. 재정을 맡겨둔 다음에 그 다음엔 더 중요한 인사권이 온단 말이에요. 인사권이 오고 재정권이 오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 따라하세요. 모든 세상 권리 중에 재정관리권과 인사관리권 두 가지를 다스리고 있으면 땅을 점령을 한 거예요. 이미. 어느 분야든지 음악계든지 금융계든지 정치계든지 국회의원들 재정 운영하는 걸 예산 결선을 딱 해요. 그리고 누구를 공천할지 딱 결정해요. 두 가지 권리가 있으면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이미. 아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성향을 적극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향방 없이 공부하면 안 돼요. 사회를 정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회에 적응하려고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정복하려면 다채롭게 공부를 하고 깊이 공부하고 높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벌도 다양하게 갖추는 게 좋은데 그게 너무 어렵거든. 학과를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어 실력이 탁월한 사람은 학과를 바꿀 때 받아준다고. 근데 외국어 실력이 형편없어. 그러면 학과를 바꾸려면은 너 왜 학과 바꿔? 네 전공이 그건데 왜 저걸로 바꿔? 너 안 뽑아 이 자식아.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외국어 실력이 탁월해야지 전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공 불문하고 영어 실력하고 여러 가지 다국어를 하는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옵션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본능적으로 아주 그냥 태생적으로 교수란 직업은 외국어에 능한 학생이 오면 전공은 내가 가르쳐 주는데 외국어는 네가 준비해서 와야 돼.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외국어에 능한 학생은 아주 탑을 찍을 만큼 공부를 하도록 도와줘요. 근데 외국어 실력 없죠? 너는 석사 졸업하고 그만둬라 이렇게 생각해요. 박사 못 받게 해요. 박사 드려도 부려먹을 수가 없잖아. 야 이거 연구해봐. 예, 교수님 이거 연구해 왔는데요. 잘했구만. 그거 다 외국 문헌이에요. 자료가. 이과고 문과고 다 외국말로 돼 있다고. 근데 영어 탑을 못 찍는데 어떻게 석박사를 하는 거예요?
아예 석사는 그냥 붙였으니까 졸업은 시켜주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박사가 띠라죠. 그러면 띠란 박사 후보생 지도교수도 명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끼리 자기 명예욕이 있으니까 야 그따구로 논문 쓰지 마. 누구를 욕먹이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잘못 뽑으면 창피당하면 지도교수 욕먹는 거예요. 명예 떨어져. 그러니까 석사학위랑 박사학위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품도 좋아야 되고 외국어 실력도 좋아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성격이 언제 다듬어져? 입시를 잘한 사람은 석박사를 잘 적응하는데 입시 준비를 게을리한 놈은 석박사도 잘 적응을 못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랑받던 애가 사장님 회장님한테도 총애를 받아요.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꾸만 어릴 때 적극적으로 되란 말이에요. 날 사랑하시지. 날 사랑하시는 분인데 잘해드리지 누굴 잘해드리겠는가. 이러고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목사님이 잘해드리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벌써 글렀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예? 자기가 주도적으로 제일 소중하신 분이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시지. 왜 자기가 막 도취돼가지고 할아버지의 팬 할머니의 팬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게 사람인 거지. 목사님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해드리랬어요. 땡이요 땡.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게 없으면 어떻게 해 그걸. 참 로봇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냥 뭐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목사님은 뭐를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저희 목사님들은. 예? 폴용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시고 뭐도 잘하시고 예? 뭐 교회 행사는 다 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 계셨는데. 근데 이제 너무 그냥 숨 막히게 조직이 세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하시고 이제 샬롬하우스 지금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유럽에 기도 여행 며칠 다녀오는 동안 점심 뭘 먹어? 계속 운전하면서 옆에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음료수 먹으면서 운전하면서 계속 했지. 밥 먹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 따라하세요. 해 뜰 때 아침 먹고 해질 때 점심 저녁 먹자. 예, 그리고 점심 타임에 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소화시킬 필요가 없이 에너지가 되는 거, 몸에 좋은 거. 그게 먹고 잘 모르겠으면 아이스크림에다 그냥 퍼 먹으면 돼. 그리고 저녁 때 배고프죠. 그래 잠도 안 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 소화 잘 되는데 그냥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거 먹고 그냥 자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가지고 여기 정체되는 게 없게끔 알아요. 자, 따라하세요. 우리의 원수는 변비다. 변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거룩한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깨끗하면 거룩한 학생. 창자가 똥으로 꽉 차 있으면 이게 정말 신앙 없는 학생.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설사 대비하지 하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설사를 많이 하면 죽어버리면 되니까 그거는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안 줘. 예? 설사보다 문제가 변비요. 공부할 때는 진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체질이 안 좋아져. 설사는 먹은 게 없어. 그래서 빠져나가면. 그래서 설사해서 죽으면은 천당 가면은 하나님이 위로해줘요. 먹은 것도 없고 싸기만 했구나. 근데 변비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가 있는 줄 알아요? 야, 너는 뭐 처먹기만 하고 일은 안 하고 그게 소화도 못 시키고 네 일 하나도 하지 못하고 변비 걸려서 일찍 죽어왔냐? 이러고 야단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통변이라고 그러죠. 쾌변이라고 그러죠. 변이 통쾌하게 나가야 돼. 무슨 요구르트 회사 선전하는 것 같네. 하여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여러분 화장실에서 관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 청소년이 지가 알아서 응가를 통쾌하게 싸야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분 동안 공부하고 이게
공부하는 거, 자 따라서 공부하는 거 전투다. 전투에선 승리해야 돼요. 예, 지면은 안 되는 거야. 자, 5분 동안 주여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성실하게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험생활은 전쟁 터입니다. 전쟁하는 행위이오니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이기게 하시고 나태함을 이기게 하시고 잡념을 이기게 하옵소서. 목표의식이 뚜렷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끔 다 예비하신 것을 의심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높은 지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아버지 잡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못해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잘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죄를 이기게 하시고 게으름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